우리가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를 공부를 할 거고요. 제 이름은 저는 원래 토굴 전공하고요. 이제 그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지금 있고요. 그 회사는 용호 엔지니어링 사무소라고 그게 그 안전 시장으로 그리고 제 이름 그 전화번호가 그거고요.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뭐 모르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고 아니면 저기 그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주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개월을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는요 공부를 연 단위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연간 단위 난 1년 동안 널널하게 공부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기숙사는 3개월 단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3개월 단위 왜냐하면 1년에 시험이 몇 번 있죠? 3번 있어요. 기숙사가 3번이 있는데 우리가 왜 1년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1년 중에 한 번은 나한테 기회가 와요. 나한테 내가 이상하게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눈에 맞고 이번 시험의 문제들은 내가 자신이 있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1개월에 한 번. 이게 없다. 그럼 있잖아요. 2년, 6번 중에 한 번은 꼭 있어요. 번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기사 시험을 처음 이제 접해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저기 2년을 잡고 와서 6번 만에 도전을 해볼 거야. 이게 공부를 해보면 알겠는데 공부를 진짜 이렇게 오래 하시잖아요. 사람이 되게 커가요. 커가고 나오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합격하는 거야? 뭐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다. 3개월 단위마다 계속 저 책을 3개월 단위로 계속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소위 시험을. 시험도 안 보시고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해야 되고요. 시험을 보셔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시험을 보면서 요령이 생겨요. 그 인터넷에 떠도는 모범 답안들 아무리 들여다봐야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시험을 보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터득을 해야 돼요. 시험을 보면 뭐가 나오죠? 점수라는 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쓰니까 이 점수를 받는구나 하고 써야 됩니다. 저도 그 건설안전 기술사를요. 제가 110대부터 이제 봤어요. 그때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3개월 공부하고 간 거예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예, 5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점수가 다 나왔겠죠. 1, 2, 3, 4교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때 점수가 몇 점 다 나옵니다. 이때 기억하기에 1교시가 완전히 퍼펙트 했어요. 136점인가? 나왔어요. 우리가
몇 점 합격인 줄 아시죠? 80점이 합격선이. 다 망가져 있는데 이때 4교시만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점이 나오더라고요. 서술형은 4교시처럼 쓰면 대학은 면하겠구나 하는 생각. 대학은 면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114회를 준비를 했죠. 4회를 준비를 했는데 이때는 어땠느냐 1교시는 여전히 망가졌어요. 여전히 망가졌는데 이때 100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2교시 186, 2교시 194, 뭐 이렇게 나오고요. 4교시 때가 아마 178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치면 정확히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합치니까 59.5점이 나왔어요. 59.5점에 이렇게 하고 나왔겠죠. 이게 60고요. 59.99점. 여기 59.99점 받은 사람 보셨어요? 저 봤어요. 99점. 0.01점 모자라가 떨어지는 거. 근데 점수하고 이거 백지장 하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0.1점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자격증이 나오느냐? 내가 그냥 백수로 있느냐? 그거랑 똑같아요. 0.1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딱 있으면요. 빨리 쓰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게 내가 뭐가 모자란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내가 여기 빈 공간에 뭘 하나를 더 그려 넣는 거예요. 하이니에 뭐 하나를 넣는 겁니다. 아니면 법 개정 사항을 넣든지 사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면 충분히 요 점수를 하나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점수를 매기는데요. 간단해요. 이 1교시에 정의부터 들어가요. 그죠? 정의나 개요. 이게 문점수 2점이에요. 쓰면 2점, 안 써도 0점. 되는 거죠. 근데 단답형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단답형의 채점자가 정의는 읽어봐요. 사람이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서술형의 개요는 안 쓰는 분들 마음인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2점을 받느냐 0점을 받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 물어본 거. 이번에 쓰든 3번에 쓰든 이 물어본 거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거죠. 물어본 것을 최대한 답형에서는 5줄, 서술형에서는 6, 7줄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그죠? 이 59.99점이 떨어지는 거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5회예요. 제가 이 3번 시험 보는 중에 어느 시험이 가장 제가 자신이 제가 가장 왜? 이때 기술론하고요. 안전론이 있거든요. 저도 안전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안전 문제 많이 나오는 것보다 기술론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저한테는 유리하겠죠. 이때 기술론 쪽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있었죠. 자신 있었는데 그 점수에 떨어지니까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15회 시험을 봤어요. 115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이게 아는 거 반, 모르는 거 반이에요. 딱 받아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처음 가가지고요. 한번 문제를 딱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이게 아는 거 반, 모르는 거 반이에요.
50대 50이에요. 이번에 129회 시험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해드릴 텐데 한번 시험 문제를 딱 한번 보세요. 내가 아는 게 몇 문제나 있는지. 내가 아는 게 몇 문제나 있는지. 13문제 중에 내가 아는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지. 1교시에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야 되거든요. 이 중에 반을 알고 있으면 성공, 반은. 6문제나 7문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 중에 남만 골라가지고 내가 모르더라도 써야 돼요.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내가 쓰고 나와야 그 점수가 0점 처리가 안 되고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3개월마다 계속 내가 시험을 봐야 돼요.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잡을 때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그걸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3번이 그런 식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3개월마다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결과치를 내줘야 시험을 기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보고요. 1년 뒤에 내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연습하다가 내가 경력이 쌓이듯이 시험 보다가 내가 언젠가 소가 뒷걸음 쳐서 자격증을 해서 합격할 수가 있는 일이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회사들마다 안전 모집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모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있나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좋은 데 다 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전 관리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 하라고 돼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공공공사 공공공사에 그죠? 그러니까 50억인가요? 올해부터 바뀌나요? 50억 이상으로? 그죠? 예. 안전관리자 선임하게끔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OECD 가입해인 국가들 중에 건설 쪽에 사고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예요. 간단하게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보다 우리가 그때 배울 때 3배인가 4배인가 높다 그랬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고가. 그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었죠. 그 중에 진짜 최악의 법이 뭡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각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무진장 뽑았습니다. 블랙홀처럼 쪽쪽 빨아갔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사의 안전관리자들 계약직으로 있는 들 보셨어요? 정직원 아니면 안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안전관리자들 계약직 못 뽑게 하죠. 이거는 다 뽑게 하죠. 그만큼 새 안전 관련돼 있는 직종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미래가 밝은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안전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안심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 우리나라들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시여기죠. 여기는데, 근데 다른 거는 다 돈에 이제 연관이 돼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안전은 참 생명 연관이 돼 있는 거. 우리가 근로자들이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서 시장에 안전 관리를 해줘야 된다.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안전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덜 해진다는 저기 법에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뭐 좀 보니까 뭐 완화되니까 완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직책이 되지 않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전은 안 그래요. 사건이 들었으나 이 태원 사고가 났었잖아요. 태원 사고가 났지 이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됐지 덜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새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건설안전 로드맵이라 가지고 이 방향성을 제시를 했죠. 이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또 지침이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각 부처마다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내려주겠죠.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 지침이 우리 건설안전기술세 문제들로 해서 많이 나올 거다. 이 법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안전기술사 시험 문제는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맞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많이 예상은 할 수 있어요. 법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다음 시험이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 시험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3번 시험 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 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다 됐죠. 다 되면서 2022년도에 걸쳐가지고 부분적으로 바뀌는 문제, 그 시험 문제들 관련돼서 이번에 시험 문제들이 다 나왔잖아요. 안 나온 문제들이 없어요. 시험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또 그거를 연습하고 가셔가지고 문제를 봤는데도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방향성을 엄한 대로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답안 쓰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 잘 잡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책 내용들이죠. 그 기본적인 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시험에 혹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 거 있었죠? 연습곡선이라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연습곡선 나왔는데 이거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셨어요? 연습곡선 하면 뭐가 나오던가요? 학습곡선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로자 교육으로 나갔었으면 잡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근로자 그 학습으로 해서 학습선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책에 이 학습선은 나오지도 않아요.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 곡선 혹시 기억나세요? 이 곡선이 뭔가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그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가지고 연습 곡선을 잡으셨으면 보다. 이게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본을 우리 책에 있는 걸로 가지고요. 응용을 할 줄 아셔야 포로 가셔가지고 좋은 답안을 기대할 수가 있다.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 한 기본적인 건데
이거 이외에 난 저기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보고 싶어. 그러면 그건 참조만 하세요. 굳이 우리 책 이외에 다른 거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제가 다음 시험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들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자료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진짜 수강생들 이렇게 오시면 자료는 무진장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료 많이 받으시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료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보질 않으세요. 자료를 아무리 많이 드려봐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안 보시는데 그 자료 20장, 30장 되는 거 보면 그거 보시냐고요. 그냥 제가 강의 시간에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다일 거야.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해서 그거 보고 참조하셔가지고 안 하시. 제가 보기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왜 느끼느냐? 모의고사 시험 보면 알아요. 그 자료 드린 걸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걸 못 쓰시고 이게 뭐야 하고 또 찾아보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서 복습이라는 걸 하셨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요, 이 생활 패턴이 수강생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이 돼요. 그러면 이 강의 들은 걸 복습을 좋잖아요. 그죠? 내가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뭐 연습 문제 막 풀고 했으니까 일요일 하루는 나에게 좀 휴식을 줘야 돼.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해. 그래 놓고 금요일까지 흘러. 토요일 날 되니까 또 강의 시간에 와야 돼. 다 패턴이 그래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가 요 바쁜 여러분들 직장 다 다니시죠? 다니시면 현장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본사에 근무를 하시든지 하실 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현장에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뭘 보고 나가는지 정확하게 갖고 다음에 그 나가시는 공정에 안전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재유형이 뭐가 있는지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 그게 공부의 기초라는 거지. 안전. 내가 만약에 흑막에 가시설을 하고 있어. 그러면 흑막의 가시설에 대한 안전성, 재유형 그리고 우리 현장에 흑막의 구조 계산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안전관리 계획서 한번 보시고 몸담고 있는 현장에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 누가 만들어야 되죠? 안전관리자가 만들어야 되죠.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 계획서 누가 만들어야 돼요? 사업주가 만드는 자가 있어요. 이게 감독자예요. 관리 감독자 누굴까요? 공사팀장이요. 국토안전원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얘가 검토하잖아요. 누구 부르는지 아세요? 안전관리자 안 불러요. 공사팀장 오라 그래요. 공사팀장한테 오게 해서요. 공사팀장한테 이 내용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공사팀장이 이 내용 아시는 줄 아세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전관리 계획서를 본인이 안 만들었으니까. 누가? 외주 둬가지고 외주 컨설팅 회사가 만들었거든. 몰라요. 국토안전원 관리한테 되게 많이 혼나.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으면 그거 공사팀장이 한번 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그래서 잡아주셔야 되고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현장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하는 팀이 있죠. 그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죠. 관리자가 관리를 합니다. 대신 하고 확인. 그것도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작성은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검토하고 하면 돼요. 근데 전부 다 이거를 안전관리자한테 떠넘기죠. 현장에 가보면 안전관리 계획서부터 안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까지 전부 다 안전보고 하라고 그러죠. 안전사항들이 아닌데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를 건설안전기술사에 시험 보시면서 나의 대원, 장 이런 데다가 써주시면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제가 시험 볼 때 마지막 결론에다 항상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법들을 따로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전이 산업안전보건법만 알면 되지 왜 다른 법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토부나 고용노동부나 모를까요? 사람들 다 알아요. 알아도 해요. 알아도 어쩔 수 없이 해요. 왜? 우리나라 사고율이 너무 높으니까. 왠지 그 행정적으로 내가 놀지 않는다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법 없는 법 다 만들어내가지고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이 뭔가요? 이 중대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어요.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있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이 돼요. 그럼 어느 법을 적용받을까요? 법은 두 가지 이상을 적용되게 돼 있어요. 부재리. 어느 법이 원칙이 될까요? 법은 특별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더 세요. 벌칙이 세요. 벌칙. 그래서 고용주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그렇게 많이 뽑았던 거예요. 제가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 지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아요.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규칙만 지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거의 벌을 안 받아요. 사업주가. 그러한 법을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만들어 놓고 또 뜯어 고친대요. 제가 봐도 한심하니까. 그거 국회에서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뭐 세미나 하고 뭐 이제 막 이제 들어봤거든요. 보는데 이건 변호사나 대학 교수나 둘이 쌍으로 다 욕을 해야 돼요. 잘못된 법이라고.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 때 대체. 그때도 얘기했대요. 얘기했는데도 법이 금연극골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못된 법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위반을 하면 이런 법칙을 준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는 거지. 그걸 뜯어고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배우고 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충분히
다음 시험에 우리가 이제 시험 봐야 될 건 130회죠. 올해 이제 뭐가 있어요? 130회. 그때가 언제죠? 5월. 131회. 8월. 한마디로요, 제가 115회 때 5월 시험이 있어요. 5월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면접 볼 때 되게 왜 그럴까요? 면접을 8월 달에 봐요. 8월 달에 봐요. 8월인가? 7월 말인가? 이게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입고 가야 돼요? 면접 보러 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널널하게 입고 가요? 면접 보러 가실 때? 그냥 양복 입고 가셔야 돼요. 양복 입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조언해 주느냐? 합격하신 분이 조언해 주는데 보수적으로 입으라고. 네, 거기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은요, 나이 지긋하시고 다 교수고 어느 회사의 임원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가 캐주얼하게 입고 간다? 아유, 문제 몇 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몇 번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세요 이래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다. 보수적으로 입고 가래. 보수적으로 입고 가면 와이셔츠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입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있잖아요. 땀이 줄줄 흘러요. 몸에서 땀이 흐르는 게 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 면접관 앞에서.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제가 말이 이때 합격하는 것보다 이때 왜 이때 합격하면 어때요? 시험 볼 때는 좀 힘든데 면접 보러 갈 때 편하거든요.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와이셔츠 입고 가세요? 땡기 메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시험 보러 갈 때는 캐주얼하게 입고 가서 편하게 입고 가서 그냥 쓰시죠. 면접 보러 갈 때가 이때가 좀 고생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입고 가야 되는데 빨리 합격하는 게 좋겠죠. 제가 그랬죠. 이게 시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 되게 내가 지쳐갑니다. 이 지쳐가는 거를 빨리 이겨내시고 뭐 3개월마다 계속 그러면 만약에 131회에 시험을 내가 만약에 불합격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132회로 가야 되죠. 그때 기간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가장 답안이 좋을 때가 언제냐? 답안이 왜? 8월 때부터 그때까지 기간이 기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시험 그 합격하는 것보다 이때 5월 달, 8월 달에 시험 합격하기가 더 낫겠죠. 답안이 다들 망가져 있으니까. 했어요. 시장도 바쁘죠. 저도 5월 달 합격할 때 공부 거의 못했어요. 또 얼마 공부하고 갔느냐? 여기 학원에 왔다리 갔다리 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공부 다 한 걸로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주를 이제 공부를 해요. 오전에는 정규 강의 가고 오후에는 기출반을 합니다. 기출반에 제가 용어 10문제 하고요. 13문제죠. 그 다음에 서술형 6문제를 해요. 자, 이거 10주 동안 합니다. 그럼 몇 문제예요? 개수가 나오죠. 답형 130문제에다가 60문제, 그죠? 서술형 60문제. 이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만 정리를 해도요. 그죠? 이 문제만 정리를 해도 벌써 이게 꽤 문제가 되네요. 180문제가 넘네요. 1번 하는데, 그죠? 2번 하면, 3번 하면.
문제 개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저랑 같이 했어. 그러면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안전에 대해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정도 1년이라는 시간 저랑 같이 보냈으면.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저랑 3개월만 딱 공부해가지고 합격해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죠? 대학원 두 번째 시험 보시 분이 시험은 두 번인데 시험 가까이 푸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데도 시험 본 게 두 번째니까 이게 시험을 자주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찍어가지고 난 쓸 거야. 이게 자신이 쓰는데 이게 시험 개수가 적으면 있잖아요. 뭘 써야 되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험 문제 딱 시험 문제 받았으면 눈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문제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아는 문제들. 아는 문제들을 앞에 전진 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뒤로 빼는 거예요. 시험관에 채점 문제 봤어. 부터 이렇게 딱 하는데 아우 이 사람은 뭐 잘 안 해. 그럼 뒤에 가서 있잖아요. 조금 뭐 실수를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잘 안 돼. 여기선 좀 실수했는데 좀 높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그 시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기술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뭘 쓰고 나와도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단 고득점이냐 아니면 좀 이하로 맞는 이 시험 문제가 한 자릿수를 만약에 맞잖아요. 한 자릿수 맞으면 내가 진짜 못 썼다고. 근데 두 자리 숫자 중에 내가 18점, 19점 뭐 이상이 넘어간다. 단답형에서 18점이 합격선이에요. 19점, 20점이 넘어간다. 20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고득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이 점수를 이제 매기죠. 그러면 점이 만점이 만점은 거의 없겠죠. 근데 여기서 60점 8점이죠. 8점이에요. 그래서 8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고득점인 관이다.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쓴 문제 1번부터 13번 문제 중에 내가 고르지 않은 건 0점이 나오고 내가 고른 문제들은 매겨져서 나오니까 내가 대평 이렇게 쓰니까 이 점수를 맞았네. 근데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쓰시면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8.2 언저리에서 1.2점 이렇게 때리갔다리 해요. 물어본 거 쓰면. 근데 물어본 걸 동문서답했다. 점수가 이제 안 좋죠. 2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하면 막 9점, 8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동문서답해도 점수는 나온다. 10점이 나오든 7점이 나오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써야 되고